사회 탓만한다고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아무것도.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말 하면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자기의 능력은 예를 들면 10 중에 1, 2밖에 안 되는데 5, 6을 지향을 하고 있어. 그러면 5, 6을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노력은 하지를 않으면서 1, 2면서 5, 6을 가고 싶어 해. 이게 전혀 맞지 않다는 거야. 이 밑바닥을 보는 사람과 밑바닥을 보지 않은 사람들의 간절함은 하늘과 땅 차이야. 근데 그 밑바닥을 20대 때 한번 봐볼 것인가 아니면 40대 가서 밑바닥을 볼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은 20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는데 30대 선배 입장으로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스타 DM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 근데 뭐 일일이 다 답변을 해줄 수 없으니까 한번 오늘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면 좋겠어. 일단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20대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경험인 것 같아. 경험이라고만 하면 너무 두리뭉실한 것 같으니까 나를 사례로 내가 한번 예시를 들려줘 볼게. 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험이 있었어.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음식점 사장님들은 이렇게 돈을 어느 정도 버는구나, 이렇게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봤었고, 나도 내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네 라는 목표나 이런 것들이 좀 그때 생겼던 것 같아. 내 장사를 하겠다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에 목돈을 최선을 다해서 모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내가 24세 장사를 시작했거든. 그래서 어쨌든 좀 어린 나이에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또 중간중간에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방향제 사업도 한번 해봤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통시 판매증 등록을 해서 쌀을 판매를 해본 적도 있고, 이 쌀을 팔다 보니까 B2B라고 하지, 원래 소매만 해보다가 도매를 해보니까 이게 한 번에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도 버는 구조가 나올 때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이 회사를 운영을 해서 좀 기업 대 기업으로 하는 것도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또 처음으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회사를 하게 됐던 거고,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점주님들도 교육을 시키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 그런 교육을 했던 경험으로 인해서 또 강연을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강연을 또 하다 보니까 또 유튜브를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하고,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 또 교수가 됐네.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 경험들이 다 뭔가 연관성은 없는 것 같지만 다양한 경험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게 뭔가 시너지가 나는 부분들이 나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 그래서 20대 때는 한 가지 분야만 파는 것도 좋지만 뭔가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특히나 20대 초반이면은 더더욱. 어쨌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했을 때 그게 비로소 나한테 체득이 되니까 직접 꼭 경험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일단 다 해봐. 사무직이든 뭐 상하차를 가든 뭐 고깃집을 가서 알바를 하든, 그러니까 막 뭐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을 하지 말고 그냥 일단 실천을 바로바로 하는 그 실행 능력을 키우는 시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런 것들이 이제 그 20대 때 자리를 잡고 몸에 잡히면 30대 때는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나의 일상이 되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경험들을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시도해보고 해봐라. 왜냐면 이게 뭐 잘못돼도 안 죽어. 메타인지라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거지. 이거를 20대 때는 이제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아야 되고, 왜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건 뭔지, 그리고 내 위치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뭔지, 그리고 이걸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나만의 계획표가 세워진다는 거야. 근데 이 메타인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무슨 나만의 계획이야. 지금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말 하면 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자기의 능력은 예를 들면 10 중에 1, 2밖에 안 되는데 5, 6을 지향을 하고 있어. 그러면 5, 6을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노력은 하지를 않으면서 1, 2면서 5, 6을 가고 싶어 해. 이게 전혀 맞지 않다는 거야. 그게 뭐 무슨 사회 탓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아무리 한다고 한들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빨리 뭔가 내 능력과 지금 내 현재 위치와 여기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한지들을 빨리 파악을 해서 이거에 대한 뭔가 인풋을 넣어야 여기에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지, 사회 탓만 한다고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아무것도. 그래서 나는 빠른 메타인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거를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치관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야.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거고, 나는 이게 여기까지는 내가 선으로 돼. 이런 뭔가 나만의 기준점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해서 자유선거한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자기의 가치관이 뚜렷해.
실패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아까 이제 경험에서 좀 연결되는 건데, 사실 20대 때 어떤 거를 시도해서 실패하는 거는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눈꼽만큼도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고 뭐 진짜로 막 죽고 이런 문제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시도를 뭐 범죄를 시도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 다양한 것들을 그냥 실패해보고, 그러니까 이걸 또 실패라고 얘기하면 뭔가 부정적인 단어니까 그냥 도전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안 될 수도 있잖아. 사람이 어떻게 뭐 100번 해가지고 다 돼? 나도 지금까지 내가 시도했던 게 얼마나 많았겠어. 뭐 예를 들면 브랜드를 만든 것만 해도 10가지가 넘게 해보고 이것저것 테스트도 해보고 그 중에 뭐 실패한 게 없을까? 당연히 있겠지. 근데 나는 그거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거 경험, 그냥 경험이잖아. 얼마나 좋아. 그냥 경험해보고 내가 직접 해본 거기 때문에 나한테 체득이 되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이런 실패를 무서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 실패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물론 좀 낙담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불과 몇 달만 지나도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 실패하면 어쩌지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나는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 그냥 해보면 되잖아. 안 되면 말고. 만약에 뭐 젊은 시절에 진짜 막 뭐 무리를 해가지고 한 1억을 빚졌어. 이거는 조금 크게 시도를 한 거지. 크게 시도를 한 거지만 뭐 20대 때 1억이 빚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막 낙담할 필요가 없고, 자 1억이 빚이 생겼으면 또 이제 더 많은 도전들을 하게 되게 돼. 사람이 어쩔 수 없어. 그 상황 환경 설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왜냐면 나조차도 내가 매장을 4개 5개 운영할 때 빚이 2억 있었어. 그리고 맨날 전화 온단 말이야. 근데 환경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뭐 완전 죽기 살기로 해야겠지. 그런 것들이 나를 성장시키더라.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아. 오히려 좋아. 더 힘든 상황으로 나를 만들수록 오히려 20대 때는 더 좋다. 왜냐면 그 환경 설정이 나를 엄청나게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니까. 이 밑바닥을 본 사람과 밑바닥을 보지 않은 사람들의 간절함은 하늘과 땅 차이야. 근데 그 밑바닥을 20대 때 한번 봐볼 것인가, 아니면 40대 가서 밑바닥을 볼 것인가, 그때는 회생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20대 때 최대한 많은 시도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바닥도 쳐보고 진짜 뭐 눈물 젖은 빵까지는 아니지만 라면만도 먹어보고 하면서 자기의 단단한 내공, 멘탈을 강화시키는 기간이 될 거니까 반드시 실패를 많이 해봐라. 근데 코인이라 이런 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코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경험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런 건 좀 재미로만 하고 진짜로 내 몸으로 체득을 내가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아까 위에서 말했지, 환경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은 팔은 안으로 감싸게 들어가고 되고, 왜냐면 사지로 메모는 부모님은 없으니까. 근데 이게 타지 생활을 하게 되는 순간 부모님이 몰라요 그거를. 일단 그 환경 설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은 그 이제 사막 바닥에다가 던져 놓는 거니까 살려면 해야지. 그전에는 부모님이라는 가두리가 있었는데 그 가두리를 벗어나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최대한 어릴 때 빨리 서울이든 어디든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한번 살아보는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옛말에 난 틀린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가라 라는 말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일단 젊은 나이 때에는 그 치열한 곳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경제관념이라는 게 생긴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돈의 소중함과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내가 이 돈을 쓸 때에 대한 이유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난 독립은 진짜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친해져야 돼. 그러니까 친해진다는 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이런 말 있잖아. 뭐 너무 돈을 밝히면 속물이네 어쩌네. 돈을 좋아한다고 속물이 아니야. 그거는 핑계지, 핑계. 자기는 돈을 많이 못 벌었으니까 이건 속물이다, 나쁜 사람이다,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다 불법했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동조되기보다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을까? 어떤 뭐 대기업 회장님의 자서전이나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면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왜냐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뭐 세계 경제까지 내가 관심 가지자고는 안 할 건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돈을 벌었구나, 어떤 시기가 있었구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한 4, 5년을 진짜 자기를 갈아놓으면서 살았었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인 경험도 해보면서 이 돈을 좋아하는 방향으로 머리를 세팅해야 된다. 돈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뭐 비트코인 이런 거 말고, 왜냐면 이게 내 노력 없이, 내 노동 없이 벌게 되는 돈은 그 가치를 좀 상실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반드시 로또 일확천금 막 이런 거 말고 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것과 투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은 생각해보는 단계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돈을 벌고 이제 자수성가를 한 사람들의 특징은 고독한 시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을 갈아넣고 뭐 이런 맥락이기는 한데 자기 몸을 놓고 이 고독을 즐기라는 게 이 외로움을 즐기라는 게 아니야. 혼자서 뭔가 진짜 막 한 3년 동안 미친 듯이 이거에 빠져서 일도 해보고 자연스럽게 고독해질 수밖에 없어 사람이. 당연히 친구를 잘 못 만나게 되지. 심지어는 가족도 잘 못 만나는데 왜냐면 내가 이 일에 미쳐있고 이거에 집중을 온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떠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냥 떠나게 보내주면 돼. 왜냐면 우리가 30대로 접어들잖아? 20대 때 있던 친구들보다 30대가 됐을 때에는 나와 이제 같은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진짜 친구들이 되는 가능성이 많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무리 어렸을 때 친한 친구였다고 하더라도 만나면 맨날 돈 빌려달라, 나 힘들어 죽겠다 이런 친구를 만날래? 아니면 같이 뭔가 발전적인 얘기, 나 이번에 부동산 등기 쳤는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 사고 싶은데 나 이 정도 돈이 있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건설적인 얘기하는 친구를 만날까? 생각해볼 필요도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친구들은 노는데 왜 나는 못 놀고 이러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너네와 나의 수준 차이가 5년 뒤에는 따라잡을 수 없게 날 거다. 왜냐?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니네는 기어가고 있지도 않는 거잖아. 그 5년 뒤만 보더라도 그 결과는 안전하게 다를 것이다. 20대 때는 인간관계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나는 될 것 같아. 왜냐면 이 인간관계라는 거는 뭔가 주고받는 게 있을 때 건강한 인간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 근데 20대 때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때는 어떻게 보면 유행하는 옷 같은 인간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아직은 명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품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기도 하고 그걸 보는 눈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치중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 능력을 올리는 거에 집중을 더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약간 인생의 멘토 같은 사람을 한 명을 찾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나는 사실 인생의 멘토까지는 아니고 나는 아버지랑 좀 친구처럼 지내서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 분야와 관련된 약간 인생의 멘토가 생긴다고 하면 엄청나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는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이 멘토라는 거를 사실 찾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근데 지금은 이 유튜브라는 게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 유튜브로 막 맨날 게임 보고 있고 막 뭐 여자 보고 있고 막 재밌는 거 보고 있고 이러지 말고 자기 발전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거를 계속 보다 보면 이 알고리즘이 바뀌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맨날 얘기를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런 멘토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참 너무나도 좋은 세상인 것 같거든. 난 내가 20대 때 이런 유튜브가 있었다고 하면 더 빠른 성장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바꾸면 그게 멘토가 될 것이다. 어쨌든 이게 이 30대의 입장에서 20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좀 맞췄고, 이런 내가 위에 말한 대로의 인생을 20대 때 만약에 살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 30대 때는 배신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우리 100세 시대잖아. 그 이후의 삶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아무튼 우리 20대 청춘들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파이팅!